안녕하세요. 베리베리팜 나리입니다. 지난 11월 9일 토요일에 블루베리 학교 세미나를 개최했었는데요. 전국에서 200명의 블루베리 재배자분들 그리고 블루베리 재배에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너무 뜨겁게 수업을 들어주셨거든요. 특히 김관우 마이스터님의 새로 알게 된 블루베리 재배 기술 수업 시간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지금 다들 영상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제가 출장을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그동안 홍콩도 다녀오고 하는 바람에 이제서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한 3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그걸 한꺼번에 올려드리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한 5개 정도로 쪼개서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한 30분 정도 강의를 올려드릴 건데요. 2분 10초까지는 김관우 마이스터님이 세미나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좀 파악을 하시려고 세미나 참여자들의 재배 방식하고 수준을 좀 파악하시는 질문을 하시는 시간이 있고요. 2분 12초부터 한 7분 사이에는 김관우 마이스터님의 귀농전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블루베리 농장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김관우 마이스터님의 재배 방식이나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 방향하고도 굉장히 지향점이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뒀고요. 그 다음에 7분 20초부터 10분 정도까지는 김관우 마이스터님의 아라리 농장을 직접 소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분 22초부터 14분 정도, 한 4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우리나라 블루베리 재배 역사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블루베리 재배 방법의 한국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한국화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재배 방법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분 41초부터 한 32분 정도까지는 제가 블루베리 학교를 통해 질문을 좀 미리 받아놨거든요. 거기에 생초보자 청주님이 화분 재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운술 수원님이 노지 일항 조성 시 토양 구성과 일항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재배 방법의 한국화에 저희가 지금 하나의 모습인 단재배, 가두리 재배가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재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수업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블루베리 입문자분들이 블루베리 유기 재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혹시 초보 인재 농사를 지으려고 하신다 하시는 분 손좀 들어주세요. 어이구, 절반 정도 되네요. 그러면 첨단으로 가을에서 3월, 4월에 블루베리를 생산한다. 그러면은 가온은 아니고 그냥 무가온 정도로 비닐하우스는 재배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건 대부분이 다 노지네요. 노지 재배가 많고 한 5분의 1 정도 시설 재배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 이제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절반 정도 돼서 난감한데요. 일단은 재배 기술과 관련된 기초적인 과정들이 쭉 있는데 이 과정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 답이 안 나와서 일단은 최근에 쟁점된 사안들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최근에 익히거나 아니면 배우거나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를 못 하시겠다. 특히나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귀농인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 하시겠다 하면은 이해를 못 하는 게 농업과 관련된 용어를 이해를 못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네이버가 다 알려주고 요즘은 또 이렇게 AI가 또 알려주고 그러니까 일단은 메모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단어를 메모하셨다가 집에서 찾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은 단어만 무슨 뜻인지 알기만 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제가 교육하면서 어렵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로 그림 중심이라서 제 소개하다 보면 젊었을 때는 논이라고 바빴고요. 그래서 OF를 2번 맞을 정도로 공부 전혀 안 하고 헛짓거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노는 게 어떻게 놀았냐면 그냥 글 쓰는 게 좋았어요. 소설 쓰는 게 좋아가지고 글 쓰는데 하다 보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22살인가 3살인가 때 이렇게 등단하고 화제의 작가가 됐어요.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대세특필할 정도로 화제의 작가가 됐었는데 소설 갖고는 먹고 못 살아요. 대한민국 직업 중에서 가장 이렇게 하위 직업이 보니까는 직업군 중에서 이렇게 수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위에가 뭐냐면 시인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부터 한 9번째 정도가 소설가가 있더라고요. 소설가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싶어가지고 첫 번째 책은 잘 나갔어요. 첫 번째 책은 잘 나가서 3세까지 찍었는데 두 번째 책을 냈는데 첫 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갖고 먹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했던 것이 이제 아는 게 문화예술이니까 문화예술 기획자로 쭉 살다가 이것 가지고 평생 살기도 어렵고 그런 고민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봤더니 시골에서 살았어요. 시골에서 쭉 살면서 봤더니 농민들이 의외로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롭더라고요. 의외로 어느 정도 자유롭냐면 손자가 오면 손자가 오면 야 이놈아 이거 봐 해가지고 주머니에서 쉽게 5만 원짜리를 이렇게 빼갖고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수확철이 됐는데 아들, 딸, 며느리 다 와서 수확을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기 직장 다 있으니까 직장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뭐 연차를 내가지고 와서 이렇게 도울까 많이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는 아시죠? 그런 거 보면서 시골에서 사는 것도 자기 스스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사는 것이 남 눈치 보지 않고 특히나 나이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눈치 보지 않고 경제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일하기 싫으면 놀러 가고 농사를 짓기 힘들면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농사 대신 좀 줘주고 나중에 수매 끝나고 나면 돈만 주라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손하고 전화로 이렇게 다 농사도 짓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편하게 사시는 걸 보면서 농업도 많이 좋아졌고 하위 직업군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직업군 중에서 상위 10%가 농업이 있어요. 전망 있는 직업군 중에서 상위 10%의 농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농업에 도전한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은 반대합니다. 왜? 또 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왜 농사를 짓냐고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첨단을 시키고 그러면 충분히 비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들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아들 노예가 됐습니다. 왼수 같은 놈이 아침에 깨워야 일어나고 한 번도 본인 스스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깨워야 일어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수학철 되면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5시인데 꼭 깨워야 일어나요. 그리고 농업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이 크라이밍에 미쳐가지고 오후 4시만 됐다 하면은 아빠 일 끝내 이러고 있어요. 손 털고 지는 놈 앉아 있어요. 일 끝내기를. 아무튼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시간 마음대로 내면서 편하게 살면서 이렇게 경제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도 괜찮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한 이유도 내 노년은 내 스스로 나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다 했는데 제 성격이 비반복적이에요. 뭐냐면 똑같은 일, 행정직은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공무원 됐으면 바로 사표 썼을 거예요. 행정직은 못하고
창조적인 사업을 많이 합니다. 창조적인 일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농업이 딱 맞아요. 제가 10년간 꾸준하게 했던 일은 이 블루베리 농사밖에 없어요. 3, 4년 지나면 매뉴얼화 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 하기가 싫더라고요. 모든 사업이죠. 그랬었는데 제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하고요. 제 농장 소개할게요. 여기는 이제 1동, 2동, 3동이 있는데 이제 주도기에 있는 농장입니다. 1동은 새로운 품종이 들어오면 이 품종을 이렇게 품종 특성을 연구하는 연구동이고요. 2동은 최근에 이제 북부 아이부스 싹 제거하고 드디어 다 제거하고 이제 남부 아이부스로 바꿔놓은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남부 아이부스 바꿨고 3동도 마찬가지로 북부 아이부스 다 없애고 시설로 이렇게 남부적으로 다 재배 바꾸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순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이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농사 짓고 있는데, 이것은 제 농장 옛날 최초로 시작했던 제 농장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그때는 노지였고 노지로 하다가 이제 산 밑에 있잖아요. 산 밑에 있다 보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블루베리 마이스터가 돼가지고 10년째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면서 아직도 노린지 하나 해결 못하냐 그래요. 수확철만 되면.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을 못 찾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불량가 나오기 시작해서 하우스 씌우는 것이 답이다 해가지고 시설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고요. 요거 이제 그 앞에 있는 이 농장 앞쪽에 있는데 저희 아들 농장하고 붙어서 이제 같이 농사 짓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했던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맞다 틀리다의 개념으로 농업을 접근하면 정말 어려워요. 맞다 틀리다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렵고 같다 다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양계장에서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계란을 생산하는 것과 방목을 해서 계란을 생산하는 것 맞다 틀리다로 결정할 수 있나요? 다르죠? 다른 겁니다. 서천에서 이렇게 방목에서 한우를 키우는 것하고 축사에서 한우를 키우는 것하고 맞다 틀리다로 접근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름의 개념으로 한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키우니까 그랬어요. 마블링, 다시 말하면 지방질이잖아요. 지방질이 충분히 있는 것은 운동을 안 하면 지방이 쌓이는 것이고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다 보니까 지방질이 많아지면서 훨씬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블루베리도 적용을 해보자. 블루베리도 맞다 틀리다의 개념으로 아니라 다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두 이야기가 다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김간호 방식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향입니다. 단재배. 이게 무슨 말로 해야 될까? 배지재배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냥 하단은 아니고 꽃이 아니니까 물론 블루베리가 꽃도 피지만 꽃이 아니니까 하단은 아니고 그냥 단재배 형태로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배지라는 말을 좀 이렇게 배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딸기 배지 그다음에 토마토 배지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배지라는 개념보다는 그 딸기나 토마토의 배지는 아주 적죠. 조그마한 곳에서 이렇게 아예 거의 양액 재배에 가깝게 재배하는 수준인 거죠. 수경 재배와 가깝게 재배하는 건데 블루베리는 이렇게 영양생 과수고 이러다 보니까 배지 재배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 그다음에 배지 재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양분을 주면서 한다는 의미인데 영양생 과수를 그렇게 키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겠다 싶어서 고민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단재배가 좀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추세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기존에 노지에서 재배했던 분들도 이렇게 옮겨가고 있고 화분 재배하시는 분도 이렇게 옮겨가는 추세 같아요. 제 농장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단재배로 바꿔놓은 상태고 그런데 왜 그럴까? 하단 재배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투자비가 조금 적게 들죠. 배지
상토만 조금 조성해가지고 농장을 이렇게 키울 수 있으니까 초창기에는 이것이 나무도 잘 크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괜찮은데 이게 한 5년 6년 지나고 이러다 보면 작년 수확량이나 올해 수확량이랑 큰 차이가 안 생기는 거죠. 대지 분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수확량은 똑같아지는 거죠. 계속 나무는 계속 늙어가고 그래서 나무가 빨리 노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고 생산량도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하단 재배의 단점을 극복해보자. 분권에 제한이 되어 있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분권이 넓은 형태로 해서 단재배로 바꾸고 있고 이렇게 노지에서 높이 솟은 곳을 두둑이라고 하고 밑으로 까져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 이것을 이렇게 이랑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고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두둑과 고랑을 합쳐서 이랑을 하는데 이 이랑 재배를 초창기에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랑 재배를 많이 하셔요. 이유가 뭐냐면 생산량이 분권이 무제한이다 보니까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지에서 재배하면 한 5, 6년 재배해가지고 5kg 수확 못하면 블루베리 농사 빨리 때려쳐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랑 재배 하시는 분들이 단재배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경사가 져 있잖아요. 이 경사진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항상 수확할 때는 블루베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들 노지에서 이랑 재배 하시는 분들 블루베리 수확할 때 무릎 꿇고 안 따세요? 나만 그러나? 아무튼 무릎 꿇고 따야 되고 사다리도 이렇게 키가 크면 뭐 이렇게 사과박스라도 뒤집어 놓고 위치를 따야 되는데 경사가 됐다 보니까 아주 불편하죠. 또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상토를 밟게 되고 상토를 계속 밟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토는 계속 다밥이 되죠. 특히나 블루베리는 산소가 공급되지 뿌리 쪽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작물인데 계속 사람이 밟다 보니까 상토가 다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층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의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점차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은 대부분 요즘 추세는 전부 다 배지 형태로 재배하는 안전 형태로 하는 형태로 추세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듭니다. 하단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가지고 고민하면서 생초보자라는 아이템을 닉네임으로 해서 중국 성지에서 저한테 한 10가지 정도 질문됐어요. 지금 질문하셨길래 화분 재배 시 최적의 영토 구성 재료, 그 다음에 비료를 사용하는 전자 화분 용토 부피와 크기, 화분 관수 방식 이렇게 좀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영토와 관련돼서 나는 피트모스를 안 쓴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는 안 쓰는데 하나도 삽목할 때만 피트모스하고 콜라이트 쓰고 분갈이 하는 시점부터는 아예 안 써요. 그런 분이 없으시나? 피트모스 대체품으로 김홍리 박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유기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기물을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여러 가지 유기물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작용이 적다는 거, 부작용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부작용이 적다는 용도로 해가지고 소나무 숲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소나무 숲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소나무 숲이를 썼더니 분뱅이가 없든 안 해요. 근데 확실히 줄어들더라. 그래서 침엽수 숲이를 쓰면 분뱅이 발생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침엽수 가지고 계속 써왔었어요. 하렵수는 분뱅이가 꽤 많이 일어나는데 침엽수와 소나무 가지고 해봤더니 분뱅이의 개체수가 한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피트모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피트모스 최고예요. 용토로서는 최고인데 비싸니까 수입에서 쓰다 보니까 워낙 비싸니까 미국에서는 당연히 피트모스 써야겠죠. 미국에서는 싸니까.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과정에서 유통 과정에서 비싸지니까 피트모스를 대체하는 것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소나무 숲이를 써요.
그래서 소나무 숲이도 고민해 보시라. 다행히 군산에서 뉴스레터, 블루베리 뉴스레터 보시면 군산의 에림산업에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 물어봤더니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가져오는데 도대체 소나무 숲이가 얼마나 많이 나오길래 이렇게 소나무 숲이를 전문적으로 파쇄해서 쓰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회사가 그 전주에 있는 그 종이공장에다가 소나무 그 껍질을 제거한 것 이것을 납품하는 회사래요. 쭉 납품하고 남은 껍질들은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데 다행히 블루베리 농가에서 많이 써주니까 그걸 다시 제거하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부터는 아예 피트모스는 안 쓰고 있습니다. 피트모스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피트모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나무 숲도 괜찮겠다 하는데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가는 거, 제일 가는 게 부서운 거, 이것이 상토로서는 가장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 용토의 크기는 너무 크면 60cm, 보통 대부분 60cm 지름으로 이렇게 화분 용토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화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옮길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한다면 60cm는 너무 크고, 지금 이제 화분 재배에서 이렇게 단재배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형태라면 분재배에서 단재배로 바뀐다면 굳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는 화분 재배로 블루베리를 재배한다, 본격적인 재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건너가는 과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토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상토 만드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조그마한 화분 한 40cm 정도 되는 화분에서 키우다가 1년, 2년 내지 열심히 잘 키워서 나무가 수채가 내년부터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한 1m 50 정도로 올라오면, 나무 크기가 올라오면 그때 노지로 가든지 화단 단위로 가든지 배지로 가든지 이런 형태로 과도기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화분의 형태는 굳이 넓을 필요 없고 콩나물 기르는 통 있죠. 그 정도 40cm 정도 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관수 방식 다 써봤어요. 스틱 다 써보고 스프레더, 그다음 스프링클러 다 써봤는데 가장 좋은 방식은 점적 감시더라고요. 15cm 정도 있는 인라인 점적이죠. 화분 재배인데 어떻게 인라인 점적을 쓸 수가 있냐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밀식 재배 다 해요. 특히나 나무가 커가는 과정에서는 한 이 정도 되는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가 이렇게 이 정도 약해 자란 어린 묘목을 정식을 해요. 그것도 1.2m 간격으로. 그래가지고 천주를 관리하는데 1000평에서 관리를 해요. 어린 묘목. 그러면 1000평은 1년 내내 풀 뽑다가 끝나요. 수확은 어느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화분은 일단은 옮겨가는 과정이다. 유목기 때 묘목을 유목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줄씩 해가지고 싹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밀집해서 키워요. 천주는요 100평이면 키워요. 100평 안에서 천주를 다 키워가지고 나무를 키운 다음에 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랬을 때 다 붙여놓으니까, 화분을 다 붙여놓으니까 점적으로도 충분히 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액 재배가 가능하냐? 가능해요. 에어 스프레이로 이렇게 물을 주는 방식으로 수중 간수가 아니라 스프레이를 주면서 공기도 들어가고 양액도 들어가는 형태로 줄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액으로도 재배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용토를 작게 가해가지고 우리 딸기처럼 키울 수도 있지만 영양생 작물이에요. 1년 벌고 나서 버리는 작물이 아니라 계속 그 나무를 키워내는 작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작으면 그만큼은 생산량은 줄어들죠. 그래서 그것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신에 밀식 재배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기술 대비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내용인데 아무튼 흐름이 다 그래요. 질문 내용들이
대부분 상토 조성과 관련된, 지형 조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어찌됐든 저 같은 경우는 하단이 가장 이상적이더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재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비가름 하우스하고 하우스 재배, 시설 재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노지 재배를 하다가 전부 다 시설로 바꿨어요. 전체 다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가오나가지고 일찍 수확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블루베리 재배하면서 방조망은 다 치시죠? 방조망은 치시잖아요. 그 돈이면 일중 비가림 하우스, 일중 비닐하우스는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블루베리가 이렇게 쭉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급한 것부터 끊겠다고 새들이 와서 먹으니까 수확철에 새들이 와서 먹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방조망을 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새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해충들이 훨씬 더 블루베리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돈, 방조망 치는 그 비용 가지고 차라리 일중 비닐하우스를 일단 쳐놓고 축고를 좀 높게 해야 됩니다. 블루베리는 거의 한 2.7에서 3m 정도 축고가 돼야 나무가 성장해도 충분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좀 축고를 높이 올려서 비닐하우스, 일중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조금 욕심내서 2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더 욕심내서 보험 커튼 더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조망 만들 비용으로 일단 일중 비닐하우스 치주라. 이유가 뭐냐면 집사람한테 제가 노린재를 10년째 해결 못하는 저한테 구박받았던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충까지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해충을 막아내는 방법이 최고다 싶어서 일단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비닐하우스를 내가 언제 만들지도 모르니까 언제 비닐하우스 설치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반듯하게 심어놓으세요. 쭉 이렇게 반듯하게만 심어놓으면 비닐하우스는 그 다음에 시죠. 내 돈은 경사가 져 있는, 내 밭은 경사가 져 있는데 경사져도 하우스 다 씌울 수 있어요. 경사지게 씌우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반듯하게 열을 주간과 열반을 반듯하게 심는 것이 관건이다. 질문하셨던 분들 답이 좀 됐나요? 하는 도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재배하는 방식을 이제 고민하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을 고민해봤어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을 고민하면서 이 순서를 이거 자료에 나와 있죠. 제일 먼저 하단 재배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일단은 나무부터 심어야 돼요. 일단은 나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둑하고 스피하고 5대5로 섞어서 하거든요. 블루베리에 가장 적합한 유기물의 분포 비율을 10%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기물이 태양 내에 10%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기물은 부식이 완료된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썩은 유기물이 10%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썩은 유기물 10%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토양하고 아직 부숙이 안 된 소나무 껍질하고 반반을 섞어가지고 상토를 조정해야 나중에 썩어서 1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소나무 숲이하고 기존에 여러분들의 토양, 본인 농지에 있는 토양하고 같이 5대5로 섞으면 된다. 나는 논이 돼.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새 흙을 받아갖고 해야 되냐? 논이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진흙 땅이라 해도요, 진흙 땅이라도 소나무 숲이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요 숲이와 관련된 이야기 할 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피트모스를 미국에서 넣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피트모스를 넣는 이유. 미국은 대부분이 모래땅이에요. 대부분이 모래땅이다 보니까 비료를 주면 무조건 다 아래로 다 내려가 버려요. 비료와 물을 주면 다 빠져버리니까 비료와 물을 잡을 목적으로 피트모스를 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미국에서 피트모스 넣으니까 우리나라도 피트모스 넣다. 또 이렇게 전혀 어떤 분은 어떤 이야기까지 했었냐면 pH 3.8로 고정돼서 나오니까 한도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피트모스 넣는데 피트모스 가지고 pH를 교정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토양으로 다시 다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피해 산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땅은 진흙 땅이에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농사 짓는 땅이 다행히 모래 땅이라면 정말 좋은데 진흙 땅이에요. 진흙 땅은 단점이 뭐냐면 물이 안 빠져요. 양분도 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나무 뿌리가 썩게 되는, 숲이나 블루베리 같은 거 썩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똑같은 피트모스 아니면 유기물을 집어넣는데 미국하고 정반대의 이유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이 안 빠지니까 피트모스나 유기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잘 빠지게 하고 이럴 목적으로 유기물을 집어넣는 거고, 미국은 너무 잘 빠지니까 그걸 잡으려고 집어넣는 거예요. 원인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어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거름 넣고 로타리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밑거름을 유박을 넣어요. 유박을 넣었다 해서 산도가 올라간다, pH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pH가 올라가가지고 pH 6.5가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유박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쓸 것이 없어요. 유기재배 하다 보니까 어려운 입장인데,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그냥 화학 비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유기농을 배워가지고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왜 아직도 유기농을 하느냐, 그동안 해놓고 억울해서 한다 하는 입장이고, 새로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무농약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무농약에서는 화학 비료를 30%까지 쓸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넣었던 이 상토로 만들었던 이 숲이나 이 피트모스, 이걸 비료로 볼 것이냐 아니면 흙으로 볼 것이냐, 제 생각에는 앞에서 보나 동전의 앞 뒷면 같아요. 친환경 인증 기관에서 오면 나는 요거 다 이렇게 비료로, 식물성 비료로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미 거의 90%는 집어넣는 거죠. 나머지 1년 내내 쓰는 화학 비료가 1년 내내 쓰더라도 보통 30%를 안 넘어가요. 그래서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화학 비료를 쓰면서 무농약 수준까지만 가시라. 더 이상은 가지 마라. 왜 무농약까지 가느냐? 우리 선배님들이 이상하게 블루베리는 친환경으로 지어준다고 다 교육을 하셨어.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과수 중에서요, 과일 중에서 무농약 과일 보셨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블루베리는 다 무농약이에요. 전국의 60%가, 블루베리 농사의 60%가 무농약 농사예요. 왜 그러냐면 블루베리를 도입하신 분들이 지식인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블루베리는 껍질도 분리가 안 되고 생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것만큼은 친환경으로 재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친환경 재배를 시작한 것이 전국이 다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유통을 하면서도 자기는 무농약 하니까 유통회사하고 컨택을 할 때 무농약 이상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지금은 이제 유통회사에서나 이제 유통회사 벤더들이 무농약 이상으로 아예 주문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 있죠. 어찌됐든 블루베리만 유일하게 무농약 농사를 짓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무농약까지만 가자. 더 유기농까지는 가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권하지 않고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고 밑거름 저 같은 경우는 유박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유박을 주고, 산도 올라가요. 피트모스 써도 산도는 올라갑니다. 기존 토양의 산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행히 비를 꾸준히 맞추는 구조라면 노지에서, 그러면 산도 안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주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지하수, 대부분이 지하수 주시죠. 지하수는 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산도는 꾸준히 교정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유황 집어넣어가지고 산도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그만한 일항을 만들어가지고 두둑이 좁게 일단 만들고 나무 심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 단을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비용을 가장 적게 들기 위해서 제초매트, 이 많이 쓰시죠? 이 제초매트로 했었고, 그 다음에 제초매트를 쭉 위에 패드로 쓰기도 하고, 제초매트 여기 비닐하우스 치는 패드요. 요걸로 여기 상판을 고정하고, 아래쪽은
와이어하고 와이어, 코팅된 와이어로 쭉 잡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비용이 위에 파이프를 댄 것에 비해서, 그 다음에 배지 여기를 댈 수 있는 뭐 칸막이를 만들 수 있는 뭐 염전에서 쓰는 바닥재 있죠, 플라스틱 두꺼운 거, 이런 것 다 도공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그냥 제초 배트, 어차피 써야 돼, 쓰는 제초 배트 가지고 와서. 다음에는 블루베리 토양, 가두리 조성 및 비용 비교와 사례, 그다음에 블루베리 농업 입문자들에게 적당한 가성비 있는 농장 조성 방법, 그다음에 새로 알게 된 블루베리 품종 선택, 특히 아라리 농원, 김건우 마이스터님의 아라리 농원을 중심으로가 이어지니 다음 수업도 꼭 들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